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다들 거의 뭐 공황 수준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 매도세가 아니죠. 이건 거의 투매 수준이었죠. 영향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아주 강한 조정을 받았어요. 목요일 장에도 우리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외국인이 이렇게 강한 매도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목요일에는 이제 기간도 이제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쌍끌이 매도로 해가지고 양 주체가 굉장히 매도량을 늘리는 바람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금요일날은 더했죠. 금요일날에는 기간이 매도량을 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무차별적인 투매 수준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장이 아주 지뢰밭이 돼버렸습니다. 아주 쑥대밭이 돼버렸죠. 아주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다들. 저처럼 이렇게 좀 증시 경험이 풍부한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어본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불안감이 엄습해 왔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폭락 이후에 들어온 개미 투자자분들은 진짜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이게 혼란스럽고, 특히 이제 B2, 자기 돈이 아닌 돈을 끌어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반대 매매 들어가신 분, 반대 매매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이제 손실을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B2가 이제 제가 계속 B2를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이런 증시는 상승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물론 작년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상승만 해왔지만, 증시는 항상 이렇게 그 반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반대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가랑비 엎쳤듯이 서서히, 자기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하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 경우처럼 이렇게 급작스럽게 방향성이 바뀌고 변동성이 심해져서 큰 폭의 조정으로 이제 다가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다가오면은 대응을 쉽게 못 해요. 왜요? 사람의 심리죠. 내일은 오르겠지. 그리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은 그러니까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분할로 해가지고 이런 장이 오면은 이제, 내가 아직 수익이니까 조금 팔자 이래갖고 이제 수익을 좀 덜 실현하더라도 매도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인 사람들은 못 팔아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도 손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손절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주식 투자할 때 B2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짧은 기간에 빚을 내서라도 내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B2를 한단 말이죠. 이런 마이너스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건 예측을 안 하고요. 자, 어쨌거나 금요일날 장을 보면은 거의 92포인트, 92.84포인트 하락해가지고 3000선이 이제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물론 금요일날 오전장에는 3000 깨졌다가 다시 회복했다, 깨졌다 회복했다 두세 번 했지만, 이 외국인들이 오후장 들어서도 무차별적으로 이제 매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깨졌어요. 결국은 깨져가지고 100포인트 넘게 빠졌었죠. 최종적으로.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기간이 조금 매도량을 줄이면서, 그리고 이제 개인의 매수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이제 조금 낙폭을 좀 줄여서 92.84포인트 빠진 2976.21에 이제 마감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동시효과 때 특히 보면은 매도를 더 확대해가지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한 6% 정도까지 동시효과 때 가격이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개미의 매수세하고 이제 기간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3%대 정도 수준까지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관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기관들이 그동안 매도를 해왔는데,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외국인의 어떤 보합 수준에서 좀 매도량을 많이 좀
늘려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덜할 수가 있는데, 개미들은 계속 사왔기 때문에 아마 개미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훨씬 더 많이 커졌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PT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조 4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간은 이제 2,5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기간이 장중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매도했었죠. 개인이 이제 1조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요 장 후반에 보면 여기 상승 흐름을 좀 보인 데가 있잖아요. 낙폭을 좀 줄인 게, 요게 이제 기간이 아마 매도에서 매도량을 좀 줄인 영향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코스닥도 이제 755, 기간이 1,000억, 쌍끌이, 여전히 쌍끌이 매도였고, 이제 개인이 2,1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간이 이제 오늘날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는 이제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간이 만약에 매수로 서가지고, 이제 저가 매수에 들어가면은, 조금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제 여전히 장이 안 좋아서 이제 금요일처럼 무차별적으로 매도를 한다, 이러면은, 아마 금요일장하고 기간이 웬만큼 매수해서는 이거 끌어올리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그러니까 미국 지난주 마지막 장에도 보면은 미국이 여전히 낙폭을 이제 하락을 이어갔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또 그렇게 장이 좋아 보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인의 매도세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영향이 가장 커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신흥 국가들도 여전히 물량이 많이 빠져나갔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지난주 후반 뉴스를 장식했던 공매도 세력들의 이제 로빈후드라는 개미들이 이제 우리나라 동학개미 같은 개미들이죠. 개미들이 힘을 모아서 공매도 세력을 아주 박살내버렸죠. 그죠? 공매도를 주도한 펀드 세력들이 가지고 도산에 처할 정도로 이제 강하게 매수세로 이제 공매도를 일삼은 종목에 대해서 강하게 매수를 보여서 공매도 하는 주체가 거의 파산 수준에 이를 정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를 했던 주체가 이제 이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던 정상적인 종목을 대거 매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미국 지수가 이제 미국도 3만 깨졌죠. 미국 지수도 하락하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의 누구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이제 공매도에 의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미국 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정세도 보면은,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안 통과가 지금 원활하게 이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금리도 동결하고, 물론 미국이 이제 지금 경기 부양이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늦춰질 것 같아, 이런 의견을 내놓으면서 여기에 대한 불안감, 경기가 좀 되살아나는 게 조금 회복되기가 좀 시간이 늦춰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환율이 급등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화가 이제 강한 약세로 돌아선 거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순식간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이제 부정적인 시그널로 바뀌면서, 결국은 그러한 미국의 장애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외국인 우리나라로 봤을 때 외국인 자금들이, 투자하기보다는 빼는데 더 이제 관심을, 이제 많이 두고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겠죠. 대만도 그렇고, 이제 신흥 국가에서 대체로 빼겠죠. 아니면 안 빼더라도 이제 투자는, 그러니까 매수는 안 하고 좀 관망세로 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제 미국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대량으로 이제 자금을 빼고 있죠. 자, 근데 이제 기관들이 그동안에 계속 매도를 해왔잖아요. 한 2주 정도, 금년 들어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외국인 개인들이 기관들의 매도세를 다 받아내면서 지수는 유지를 시켰는데, 지수는 견고하게 유지를 시켰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외국인들이란 말이죠. 외국인들이 관망 내지 뭐 약보합, 강보합 이 수준에서 이제 움직였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미국의 상황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어서 이제 관망세를 유지했는데, 일단 기관이 차익 실현을 거의 다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이 이렇게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제 뭐 강한 뭐 투매식으로 투매할 정도로 뭐 몇 조 단위를 매도를 한 상황이 온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의 정세 움직임 거기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안정이 돼야 돼요. 미국이 안정이 되는데 그놈의 공매도 때문에 이런 악순환 연결고리가 이제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매도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뭐 정상적인 종목도 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도 이제 실적 장세인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뭐 금요일날 보면 지난주 후반에 우리나라 종목들 뭐 대형 종목들 실적 잘 나온 종목들 많은데 전혀 작용을 못했어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주가에. 그리고 재료가 좋은 종목들도 꽤 나왔는데 좋은 재료들이 그것도 전혀 거의 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체크를 해두세요. 체크를 해두고 이제 나중에 어떤 장이 좀 정상화되면은 약간 정상화되거나 정상화 안 되더라도 이제 그 하락이 좀 진정세가 나타난다면은 그때 조금씩 이제 그런 종목을 담아두면은 장이 나중에 정상화될 때 이런 그 재료들이 나중에라도 다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목들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어제 그제 우리나라 대형 종목들 중에서 실적 좋게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다 하락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두세요. 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좀 낙폭이 좀 진정이 되거나 아니면 반등 조짐을 보인다면은 그때 이제 살짝 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재료가 좀 좋은 종목들도 이제 물론 이제 재료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도 이제 상승했다가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폭을 많이 줄인 거죠. 그런 종목들도 체크를 해두면은 나중에 반영이 다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5% 정도 상승한 종목이 있다, 재료로. 근데 그런 종목들은 이런 하락장에서, 이런 뭐 패닉장에서도 그 정도 상승했으면은 정상적인 장에서는 뭐 거의 상한가 치고 막 이런 종목들이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일단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은 두셨다가 이제 뭐 좀 나중에 그 전반적인 상황이 좀 진정명이다 싶을 때 이제 살짝 조금씩 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금요일날 보면은, 이거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64종목, 네. 코스닥은 125종목, 전부 뭐 한 2,000 몇백 개 되는 종목 중에서 200개도 채 상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승한 종목이 10%도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장 전반이 투매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저도 사실 그렇게 뭐 많이 본 게 아니라 저는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한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들만의 어떤, 무슨 요인들이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그 미국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의 이런 상황들이 어떤 자기네한테는 차익을 많이 실현한, 수익을 많이 낸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어떤 차익 실현의 기회. 그래서 뭐 금요일 같은데 우리가 여전히 알 수가 있잖아요. 금요일 장 초반에 이제 미국 장이 그러니까 미국 목요일 장이 2%대로 다 상승했잖아요. 지수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면 미국이 이제 반등했으니까 우리도 반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외국인이 매수하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뭐 장 초반에 한 1%대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안 했죠. 외국인은 오히려 그거를 좀 더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매도의 기회. 이거 봐라. 우리가 5%만 먹고 팔라 했는데 6% 먹고 팔게 해주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는 제가 했던 말처럼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뭐 좋은 뉴스가 있다 치더라도 이 수급에서 밀려버리면은, 그러니까 큰 손들이 던져버리면은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여기서 이제 여실히 체감을 해본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전부터 이제 뭐 기관이 계속 매도할 때부터 이제 뭐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다. 상승 추세가 깨진 건 아니고, 이제 일시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 가지고 이게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강한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깨진 건 아니고, 이제 추세가 깨진 건 아니라는 이제 그 근거는 뭐 일단은 뭐 이제 여전히 매수 대기 자금이, 이제 개인의 매수 대기 자금이 여전히 풍부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통상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왔을 때 60일 선쯤에서 이제 반등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60일 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2,800선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지받아가지고 반등을 할 것이라, 이제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 2,800선 되려면 아직 한참 좀 많이 필요하죠. 몇 번 좀 더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저지선이 되는 거죠. 지지선. 뭐 그거는 이제 뭐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뭐 참고 자료로만 하시고, 몰라요. 또 이제 미국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기관이 이제 뭐 얼마나 더 많이 매도하고, 또 이제 여기 기관의 매도에 맞서갖고, 외국인의 매도에 맞서서 기관이 또 강한 반등, 그동안에 판 돈이 있잖아요. 이걸 강한 그 매수세로 돌변해가지고 그 외국인의 또 어떤 매도에 의한 방향성을 또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이제 기관도 사실은 그 글로벌, 우리나라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전략을 특히 미국 정세, 미국 장의 영향을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받는단 말이죠. 증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미국 장에,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정세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길을 조금 세우고 지켜보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의 장의 흐름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또 글로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백신이 지금 한 서너 군데 나오고 있지만,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든 노년층한테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이런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또 이제 뭐 공장 화재 때문에 백신 보급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얀센 같은 거도 생각보다는 저기 좀 낮고, 그게 어떤 그 효과가 낮고, 결국은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좀 세긴 한데, 이것도 사실 뭐 이렇게 원활하게 접종되는데 조금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부작용도 조금 소수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보니까 지금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리나라가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작년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이제 반등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됐는데, 상위 국가 중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은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올 때 먼저 크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그죠?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아마 여러분들 상당수는 자기 의지로 자기 돈을, 계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은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고민을 엄청 했을 거예요. 근데 상당수는 아마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유지 전략 이런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늘 얘기하지만 항상 종목이 좋으면은 이런 게 오히려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필요도 있어요. 삼을 필요도. 이거는 종목이 좋으면은 이제 좀 이게 우리가 단기로 안 보고 좀 길게 봤을 때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그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종목이 좋으면은 외부 변수가 좀 잠잠해지면은, 해소되면은 다시 또 이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성질이 있어가지고 좀 너무, 그러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의 어떤 그 기회로 삼는 게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뭐 그럼 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은 좀 지켜봐야 돼요.
결국은 이제 뭐 월요일날 보통 모든 장들이 이제 뭐 한 10시, 늦어도 10시 반 되면은 방향성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대응을 못 하죠. 그거는 결국은 심리적인 것이 지배하기 때문이죠. 내가 팔았다가 오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20% 손실이 났어. 근데 이걸 내가 딱 팔았는데 내가 오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못 파는 거죠.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봤을 때 좀 저가 같은데 내가 샀다가 더 하락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힘든, 재테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정세가, 경제가 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시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공매도 뭐 우리 3월 달에 이제 뭐 허용된다 만다 그러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금 선거 때문에 연기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빅 이벤트가 퍼져졌잖아요.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개미가 굉장히 좀 복수를 해가지고 완전히 공매도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결국은 아마 기관 투자, 공매도가 허용이 되더라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예전처럼 쉽게 뭐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미국에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도 뭐냐 하면은 로빈후드라는 개미 투자자들이 결집을 했고 자금력을 갖추고 이제 기간에 대응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얘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개미들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져서 이제 예전처럼 뭐 기관이나 외인들한테 전략에 휘둘리는, 마냥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휘둘려서 피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란 말이죠. 근데 이제는 개미들이 어떤 기관이나 외인들의 견줄 만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런 공매도 세력들이 박살나는 이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허용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공매도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커뮤니티에다가 한국에도 이런 실적이 좋은 이런 업체가 있는데 공매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제자리를 못 찾아가고 있다, 좀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를 거기다 뭐 커뮤니티에다 올리고 이러나 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터넷을 통한 이렇게 뭐 커뮤니티가 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예전같이 않게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쉽게 공매도를 좀 흠칫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사실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 중에는 보면은 외국인들이 다 떠난다, 외국 자본들이 다 떠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사실 공매도가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유보되고 있잖아요. 근데도 외국인이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매도는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지,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에 공매도 하려고 그걸 목적으로만 해서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나라가 충분히 펀더멘털이 좋고 이러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공매도하고 무관하게 우리나라 장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만 좀 기관들이 좀 이렇게 제가 맨날 표현하는 것처럼 얍삽하게 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공매도를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뭐 하여튼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간 뭐 그래서 금요일 장에 이렇게 좀 코스닥도 뭐 3.38% 빠질 정도로 크게 뭐 엄청나게 빠진 거죠. 예, 빠졌고 코스닥이 32포인트 정도 빠졌으니까요. 자, 어쨌거나 하여튼 뭐 짧은 기간에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뭐 3200선 가던 게 이제 2900선까지, 뭐 코스닥도 뭐 1000선 가던 게 뭐 920선까지 이제 일주일 동안 막 쫙 빠졌는데, 하여간 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빨리 발생할 수 있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이 아니구나, 금요일 마감 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